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책임자 처벌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남대가 불법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고 푸드트럭까지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바디로션이 브랜드별로 가격이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습력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인 가운데 유가족과 생존자 또 일부 전문가들이 참사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겠다는 이유로 시민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검찰청을 떠나지 못합니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촉하는 집회가 참사 발생 이후 5달째입니다. 참사 직후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발빠른 수사 진행을 기대했지만 이후 한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에야 임시제방 관계자 구속과 충청북도 청주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 진행 상황 일부가 전해졌을 뿐입니다. 피켓만 들고 기다리던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김용균 사망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 경험도 있는 전문가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민관 진상조사위원회가 꼭 필요하지만 무책임하게 숨기 바쁜 정부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오송 참사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지자체는 물론 소방과 경찰, 행복청 등의 부실 대응 책임을 우선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또 하천과 지하차도 관리 지침을 비롯해 기후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개선 방안, 생존자 트라우마 극복과 피해자 지원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기관장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지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진상규명을 통한 처벌과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송 참사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고 원인을 진단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3월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지원 결의안이 참사 발생 6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 회의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과 부상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동 발의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행정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한 보상 결의안은 법원에서 유가족들이 패소해 지원 결의안으로 수정됐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측근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실명 공개로 침해된 사생활보다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남대가 법을 어겨가면서 주차 공간을 만들고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남대가 지난 4년간 사용한 농약 내역입니다. 연평균 368kg씩 농약을 썼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서 사용하면 저독성이지만 식수원에 섞이면 생태독성이 1급인 농약 2종류와 2급인 농약 2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남대에서는 농약이 식수원으로 흘러들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년에도 같은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직접 수자원에 유입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수도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청남대에서 운영하던 푸드트럭, 잔디광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 조성한 주차 공간도 수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까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푸드트럭 업자 3명에 대해서만 입건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푸드트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은 좀 지나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환경부와 이것이 빨리 규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결국 환경단체가 청남대 불법 사례 7건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남대가 지사 공약을 이유로 불법을 알면서도 개발을 밀어붙여 예산을 낭비했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충청권 주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오히려 계도해야 될 충청북도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한다라고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나 이 법을 왜 지키겠습니까? 시민들도 푸드트럭 하고 싶겠죠.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경당국도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천시와 진천군, 괴산군, 영동군 등 4개 시군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안전기술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40건의 시정 또는 주의를 처분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괴산군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천군 12건, 제천시 9건, 영동군 6건 등입니다. 제천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미수립 등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고 진천군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또 괴산군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미지정, 그리고 영동군은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처리 소홀 등이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48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업체가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도교육청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업체에 대해 제품 전량 수거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조한 겨울철 보습을 위해 바디로션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제품별로 보습력과 사용감은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바디로션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조한 계절에 더 찾게 되는 바디로션.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기능성 중 하나는 단연 보습력입니다. 실내가 많이 건조해지니까 좀 보습 효과가 좋은 거, 그리고 또 아이도 있어서 좀 더 촉촉한 거, 그리고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고르는 것 같아요. 제품별로 보습력은 얼마나 다를까?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10개 브랜드 제품을 시험 평가해봤더니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리움과 해피바스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이 늘어 보습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반면 100ml당 가격이 8,000원으로 가장 비싼 더 바디샵 바디로션은 상대적으로 피부 수분 함유량 변화가 가장 적어 양호에 그쳤고 나머지 7개 제품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발림성과 흡수력, 촉촉함 점수가 대체로 높았고 끈적임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발림성과 촉촉함에서 1개 제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흡수력에서는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흡수 정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습력은 제품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촉촉함, 끈적임과 같은 사용감은 큰 차이가 없어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보습력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간 가격은 최대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습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 해피바스 제품을 꼽았습니다.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 기준을 충족을 하였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재활용 우수 등급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 보통 이하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바디로션 가격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비교 공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크게 오른 난방비에 온수조차 쓰기 어려워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5평 남짓한 작은 집, 이른바 쪽방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남편과 살고 있는 70살 정소자 할머니는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벗지 못합니다. 보일러는 벌써 3년째 고장난 상태입니다. 안 고쳤어. 그리고 기름값도 비싸서 또 못 쓰잖아. 돈벌이를이야 뭐야 뭐. 할아버지도 저기 장애. 난방은 전기장판 그리고 화장실 동파를 막기 위한 연탄난로뿐입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아 2층에 있는 연탄난로로 물을 데워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몸이 불편해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0여 년간 쪽방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91살 박달순 할머니는 방 대신 식당 한쪽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생활합니다. 얼마나 춥다 그런데 가스비를 틀으려면 뭐 그냥 그저 큰 통 한 달에 하나씩은 드려야 되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힘겨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한파가 닥쳐오면 연탄 한 장, 기름 한 통이 아쉽지만 예년보다 기분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2월 달 지금 한 셋째 주 정도 성탄절 앞두고 보면 9만 장 이상 나갔는데 지금 보면 5만 장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죠. 기부나 이런 게. 우리 지역을 찾은 강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져 오는 수요일부터는 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북극 한파가 시작돼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감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곶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개장한 상촌 집화장 곶감 경매시장의 곶감 평균 경락 가격은 한 접당 49,000원으로 1년 전 25,000원보다 96% 급등했습니다. 첫날 최고 낙찰 가격도 8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6만 원보다 33.3% 올랐습니다. 영동구는 냉해와 폭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생감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곶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누범 기간에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웃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누범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가짜 택배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당시 봤던 입주민의 금품을 노리고 문 앞에 가짜 택배를 두고 기다리다 집주인을 둔기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집안에서 피해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출강한 충북도립교향악단 단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자문위원회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은 해당 단원에게 출연 정지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단원은 지난 2019년에 한 차례 신고해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도립교향악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국내에서는 8번째로 공군학군단 ROTC를 창설합니다. 청주대는 공군장교 학군단 선발대학의 최종 선정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조종 분야 10명과 일반 분야 20명 등 모두 30명의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을 해마다 뽑을 계획입니다. 공군장교 학군단 창설은 국내 대학 가운데 8번째로 청주대는 이를 위해 학군단 전용 강의실과 체력 단련실, 연병장 등을 설치하고 기존 항공운항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행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대해 청주상공회의소가 구명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에코프로가 사업장을 둔 포항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회원사 등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구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2차 전지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이 다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